영화 속 친애하는 X. 감독님은 아진에게 약점을 잡혔고 증거는 바로 몇 년 전 아진과 대립했던 사건의 서류였습니다. 아진은 단 한 번도 운명을 받아들인 적이 없었고 누구에게도 머리 위에 굴림당한 적이 없었죠. 아진이 협력하는 사람은 오직 이익 때문일 뿐입니다. 몇 년 전 죄를 벗어나기 위해 준서보다 더 단단한 뒷배를 찾던 아진은 감독님과 계약을 맺었어요. 그때 그분은 아진이 절실히 필요로 했던 유일한 구명조끼였죠. 하지만 이제 대스타가 된 지금 아진이 벗어나고 싶은 유일한 사람은 바로 감독님이에요. 아진은 더 이상 그분의 돈벌이 도구가 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그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었죠. 그것이 아진이 새로운 구명조끼, 바로 한국 재벌 1, 2위 그룹 회장의 아들이자 그녀의 약혼자를 찾아간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진은 재빨리 새로운 목표에 접근했어요. 아진의 감독님 역시 만만치 않은 분이죠. 상대의 생각을 읽고 심리를 조종하는 데 능하시니까요. 그래서 감독님은 아진을 막았습니다. 이때 아진은 주저없이 패를 뒤집어 감독님의 약점을 꺼내 위협하며 회사에서 벗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감독님도 지지 않으셨어요. 3년 전 아진의 범죄 서류를 꺼내 맞대응하셨죠. 과연 아진은 어떻게 싸워 이길까요? 아니면 계속 감독님의 쇠사슬 속에 조용히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영상의 주요 내용입니다. 아진, 그만해. 저 사람한테 대체 뭘 하려는 거야? 이는 준서가 아진을 다시 만난 후 던진 질문이었어요. 아진은 자신의 음모를 조금도 숨기지 않고 미소 지으며 말했죠. 그는 나를 그 여자의 쇠사슬에서 벗어나게 해줄 유일한 사람이야.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그를 필요로 해. 준서는 가슴 아파하며 물었어요. 얼마나? 아진은 차갑게 대답했죠. 최소 1년. 그러니까 더 이상 나 기다리지 마.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 준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난 못해. 너 알잖아. 내가 널 버리고 갈 수 없다는 거. 아진아, 그만해. 너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은 이제 없어. 왜 계속 이 길을 가려는 거야? 아진은 곧바로 말했어요. 지금 내가 명성의 정점에 있을 때 멈추라는 거야? 내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난 멈출 수 없어. 네가 날 도와줄 수 없다면 적어도 방해하지 말아줘. 알겠지? 아진이 예전에 불쌍하고 안쓰러운 아진이 아니라 눈빛에 탐욕과 계산만 가득한 사람으로 변했다는 걸 느낀 준서는 실망하며 말했어요. 결국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준서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고 아진은 준서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어요. 가슴 아프게 중얼거렸죠. 준서야, 미안해. 너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 제발 나에게 시간 좀 줘. 딱 1년만. 내가 직접 모든 걸 끝낼게. 그리고 네 곁으로 돌아올게. 알고 보니 아진에게는 따로 계획이 있었어요. 재벌을 이용해 감독님을 상대로 싸워 그 통제에서 벗어나고 그 후 연예계를 은퇴하고 준서를 다시 찾겠다는 거였죠. 하지만 아진도 알고 있었어요. 감독님은 정말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만약 그분이 자신과 준서가 아직 연락하고 있다는 걸 알면 분명 준서를 무기로 삼아 자신을 통제할 거예요. 이 방법밖에 준서를 안전하게 지킬 수 없었죠. 그래서 아진은 차라리 잔인한 놈이 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준서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보다는요. 아진은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차에서 내리자마자 집안에 누군가가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전혀 겁내지 않고 당당히 들어갔죠. 바로 아진을 통제하려는 감독님이었어요. 아진이 돌아오자 감독님은 탁자 위에 사진 뭉치를 던지며 말했어요.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네가 뭘 하든 내 통제 아래에서만 해야 한다고. 감히 저 사람에게 접근하다니? 아진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를 감시하신 거예요? 맞아요. 제가 그 사람에게 접근하고 싶어요. 어쩔 건데요? 예전에 저보고 그 사람과 결혼해서 우리 회사 더 유명하게 만들라고 소문내라고 하셨잖아요. 감독님은 분노하며 말했어요. 입 닥쳐. 나를 도전하는 거야? 이제부터 그 사람 절대 만나지 마. 오늘부터 내 허락 없이는 문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해. 감독님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려 했지만 아진은 갑자기 큰 소리로 웃었어요. 당신이 누군데요? 날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분명히 말하는데 그 사람 지금 나한테 완전 푹 빠졌어요. 나를 못 찾으면 미쳐서 여기까지 찾아올 거예요. 감독님, 아직도 이 시신이 나보다 위라 생각하세요. 그럼 큰 오산이에요. 당신께 드릴 선물이 하나 있는데요.
아지는 그렇게 말하고 핸드폰을 꺼내 우연히 녹음한 파일을 틀었어요. 세계대회에서 이기기 위해 더티 플레이를 한 감독님이었죠. 상대 조교를 매수해 독을 넣게 해서 상대를 거의 죽음에 이르게 했어요. 감독님과 그 조교의 통화 내용이 한 글자도 빠짐없이 녹음되어 있었죠. 자신을 배신하려는 아진을 본 감독님은 차갑게 말했어요. 원하는 게 뭐야? 아진은 자신이 칼자루를 쥐었다고 생각하며 말했어요.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당신과의 계약 끝내고 싶어요. 더 이상 당신의 꼭두각시가 되고 싶지 않아요. 감독님은 섬뜩하고 비밀스러운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진을 조금 소름 돋게 만든 웃음이었죠. 내가 너한테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아진아, 정말 순진하구나. 내가 처음부터 왜 너를 내 황금알 낳는 거위로 선택했는지 알아? 외모? 아니, 너보다 예쁜 애들 천지야. 그런데 너한테는 다른 애들한테 없는 게 하나 있어. 바로 미쳤다는 거야. 너 완전 미쳤어. 눈빛에 온통 계산과 수단만 가득하고 가족도 없고 어떤 구속도 없지. 너 같은 애랑 일하면 내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그게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야. 내가 너를 지금 위치까지 만들어줬는데 성공하자마자 날 버리겠다고? 아지는 화를 내며 말했어요. 나를 위해 다 해주셨다고요? 날 돈벌이 도구로 만들고 외모며 모든 걸 이용하고 내 힘을 쥐어짜내셨어요. 그게 나를 위한 거예요? 더 이상 당신 꼭두각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새 목표를 찾으세요. 감독님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어요. 그렇게 단순할 거라 생각해? 아니야, 아진아. 저 재벌 애랑 사귀면 내가 너한테 아무것도 못할 거라 생각하지? 완전 착각이야. 자, 봐봐. 그렇게 말하고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아진에게 던졌어요. 아진은 놀라서 열어보더니 아버지 살인사건의 모든 서류와 증거가 들어있는 걸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끔찍했던 과거의 기억이 몰려와서 손발이 덜덜 떨렸죠. 감독님은 그 모습을 보고 웃으며 말했어요. 왜 이제 무서워? 이게 네 아빠 사건에서 경찰이 찾은 서류와 증거들이야. 이게 공개되면 넌 끝이야. 모든 걸 잃고 감옥에 가게 될 거야. 근데 내가 왜 이걸 가지고 있는지 알아? 바로 나야. 내가 너를 그 지옥에서 구해준 사람이야. 그런데 날 이렇게 갚아? 아지는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럴 리 없어. 왜 이걸 가지셨어요? 날 협박하려는 거예요. 형사법상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서류가 공식적으로 종결돼요. 당신은 날 어쩌지 못해요. 감독님은 박수를 치며 말했어요. 머리 좋네. 하지만 네가 잊고 있는 게 있어. 억울하게 감옥에 간 사람이 너를 고소하면 넌 똑같이 감옥에 가야 해. 난 이걸 경찰에 주지 않을 거야. 줄 사람은 정호야. 네가 착한 마음 이용해서 감은 정호. 3년 동안 감옥에서 고생하며 이제야 네가 자신을 이용했다는 걸 알았을 거야. 아마 너를 엄청 증오할걸? 그 일만 아니었으면 이제야 복귀해서 유명 야구선수가 됐을 텐데. 안타깝게도 믿음을 잘못 둔 거지. 정말 내가 이걸 그 사람한테 보낼까? 아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마지막 희망까지 산산조각 났죠. 아지는 주저앉아 작게 중얼거렸어요.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부터 당신에게 다시는 대들지 않을게요.